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정치 하하하 시간인데요. 그 주인공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이 TF 단장을 맡으셔서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예, 조금 바쁩니다. 오늘 예. 그 질문부터 좀 집중적으로 좀 드려보죠. 예. 자, 이 자료 공개가 핵심 쟁점이니까 질문을 좀 초점 여기에 맞춰서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좀 몇 개의 갈래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 애청자는 최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도식적으로 갈라서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나 이런 어떤 그 관련 기관에게 내려보는 지침 문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문서의 공개가 지금 핵심 쟁점인 거죠. 아니죠. 더 핵심 쟁점은 청와대 안에만 있는 문서. 그걸 좀 이따 여쭤보고. 예. 근데 지금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요거는 대통령 기록을 그러니까 공개를 못하는 것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공개할 수 있다라는 대통령 그렇죠. 기록관 해석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 행안부 유권 해석 있고 나서 바로 신청을 했고 오늘 사무실 들어가면 아마 얼마나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 TF에서 그러니까 그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제 그거죠. 지금 해경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사건 직후에는 이 월북이라고 단정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제 그 이틀 뒤에 바뀝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2번 열립니다. 새벽 1시, 오전 10시. 네네. 그래서 이 입장이 바뀌는데 청와대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나 이게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청와대가 수색 구조 지시를 했나 안 했나. 그것도 이제 해경이나 국방부를 통해서 수색 구조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뭐 했나, 어떤 지시를 했나, 이 두 가지 크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시 서주석 안보실 제1차장 문제를 계속 집중 제기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굉장히 큰데 국방부는 24일 날 청와대 회의를 하고 나서 그 시신 소각이 되는 만행을 저질렀다. 네. 그래서 24일 날 이걸 공식화합니다. 근데 25일 날 북한에서 전통문이 내려오죠. 자기들은 시신 소각 안 했다. 부유물 소각이었다. 부유물 소각이었다. 해서 27일 날 이제 청와대 안보실 사무처 명의로 국방부로 이제 지침이 내려옵니다. 단정하지 말라는 식 내용에. 그래서 국방부 입장이 바뀌죠. 그래서 확정할 수 없는데 너무 강하게 해야겠다. 죄송하다. 사과까지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국방부가 바보가 된 겁니다.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해놓고 그건 한미 연합자산에 기초해서 정보자산 발표를 해놓고 입장을 바꾸게 되니까 유엔도 의아해하고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원래는 이제 잔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색 병력 배나 비행기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 전통문이 오고 나서 오히려 수색 배와 비행기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주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종의 거짓 선동에 가까운 건데 그걸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을 바꾸게 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국기문란 사건이다.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서주석 전 차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바로 이 질문을 드렸더니 지금 국방부의 발표 후에 이제 북한의 통지문이 왔는데 부유물 소각이라고 했길래 차이점이 있어서 일단 그거를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한 것이다. 그 말이 지침을 내렸다는 말을 고백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말하면 우리가 다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북한이 그 당시 전통문에는 월북이 아니고 침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입장을 바꿔야지. 그잖아요. 근데 북한이 근거가 있으면 증거를 제시하고 시신 소각 안 했다고 했으면 고려할 만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입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입만 떠든 거거든요. 그러면 국방부가 청와대 회의를 거쳐서 자기도 참여한 회의예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의한 겁니다. 동의한 이유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동의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걸 뒤집게 했다는 거는 북한 거짓 선동에 부하 내동해서 우리 국방부를 완전히 전 세계적 바보로 만든 건데. 아무튼 서주석 전 차장의 주장은 그러니까 시신 소각이 없었다고 지침을 하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를 좀 면밀히 검토해봐야 된다는 거 아니냐는 취지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방부는 서주석 어쨌든 포함해서 서훈 사실 배우였어요. 배우. 서훈 배우에 있고 그분이 안보실장이고 그분 최근에요 미국 가 있거든요. 네. 아무런 입장 발표 안 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 원래 제1 비자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 연구원 활동하기 위해서는. 근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 확인하신 상황입니까? 제보 받았어요. 제보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출국 시점이 언젠데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지금 출국을 했다는 그것보다도 얘기? 정권 바뀌면 하도 죄지은 게 많아가지고 정권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근데 보통 그런 예를 들어서 설령 지금 의원님이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라도 연구원 비자를 받아서도 출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왜 연구원 활동을 하는데 연구원 비자도 안 받고 관광 비자로 급히 갔는지. 요건 좀 일단 확인사항으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서훈 그분이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재한 회의에서 지금 변화가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분이 핵심 배우입니다. 핵심 배우.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당시 청와대가 이제 국방부로 이런 데로 이제 내려보낸 지침문서 하나. 두 번째가 청와대 안의 문서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그렇죠. 지금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기록관에만 있는 거죠.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금 분류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공개가 조금 며칠 전 뉴스를 보면 공개하기도 어렵고 그런 내용도 없는 것 같다는 기록관 입장이 나오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목록을 밝힐 수도 없다. 왜냐하면 목록 자체도 그 기록물로 해놔가지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핵심은 여야 합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야가 합의해서 3분의 2의 저기 뭐냐면 찬성만 있으면 또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조사 TF 만든다고 하잖아요.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목적이 우리랑 똑같아요. 그럼 싸울 필요 없이 그 자료들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있는 거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하는 문서예요. 극비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하면 됩니다, 그건. 근데 법원이 공개를 그러니까 항소를 취하했으니까 이제 1심 판결이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일부는 공개할 수 있지만 또 공개가 되기 위해서는 공개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만 해주면. 그렇죠. 되는 공개가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도 서울 고등법원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참 걸리잖아요. 시간이. 항소까지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고소고발 사건 이제 시작되는데 수사하고 1심하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세 번째. 네. 그때 당시 국회에 비공개 보고했다는 그 회의록 공개하자는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 왜 공개가 해요? 회의록은 2차 자료예요. 중요한 거 회의록은 공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보고 내용에 그 회의록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내용도 일방적 주장밖에 없고 제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공개할 수 있다. 그럼 별로 의미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 공개를 합의해 주면 요거는 자동적으로 같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 이른바 SI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지금 공개가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그건 공개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지금 그게 유엔사 미군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아니 미군 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아무튼 합참 건데 그건 여야가 합의해서 비공개 열람을 하면 됩니다. 소수가.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도 여야 합의하면 되고 SI도 여야 합의하면 그럼 합의하면 되는 거네요, 간단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진상규명 TF 만들었으니까 합쳐서 국회 차원에서 국회 공식 기구로 만들면 그거 다 그 공개할 수 있고 다 이제 다 될 수 있는데 또 국회 기구는 또 안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민주당 TF 단장이 김병주 의원이 이제 밖에 혹시 좀 대화는 안 나눠보셨어요, 어제라도? 아직은 안 나눴어요. 왜냐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 국회 특위는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따로따로 이제 그 당 TF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다. 그럼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국회 그 특위는 왜 안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쟁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입장 발표하면 거기도 반박이 나고. 근데 문제는 반박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지.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서. 그럼 양쪽 입장의 보도는 다 될 거니까 국민들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당시 청와대가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로 내려보낸 문서는 빠르면 오늘 중이라도 의원실로 올 수 있다. 오늘 내일 다 주기만 하면은 내용은 다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대한 쉽게 풀려고 좀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내 문제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네 안 만났네 이런 게 지금 왜 이게 논란거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전제가 윤 대통령은 당내 문제 개입 안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기 싫은 거죠.
설마 여당 문제인데 대통령이 개입 안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정치, 옛날 정치 시각으로 자꾸 보게 되니까 만나고 안 만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순수 당내 문제 있잖아요. 이제 국정과 관련된 문제 아닌 이거는 논의를 안 할 겁니다. 상의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논란이 촉발된 게 25일자 동아일보 보도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보도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의 멘트도 있지만 대표실 관계자의 멘트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비본질적인 이야기 가지고 언론에서 너무 안 키웠으면 좋겠고 만났든 안 만났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거는 파생된 건데 본질은 이거잖아요. 언론은 이런 기본 시각을 이렇게 깔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소집이라는 자신한테 되게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광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가장 기본 시각이 이런 거잖아요. 언론 그러니까 보도에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줬으면 이준석 대표 좀 더 오래 하라는 메시지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그 시각 자체가 너무 이제 과거의 시각이다. 과거의 시각. 언론의 이런 시각이. 제왕적 대통령이 제왕적 당 총재하던 시절에 그런 옛날 시각을 가지고 아직도 보고 있고 이 대표도 윤 대통령 후광으로 뭘 자기의 입지를 좀 강화해 보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할 뿐더러 아니 그러면 그렇게 계속 자기 주장 이야기하고 뭐 페이스북 올리고 그러겠어요?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럼 이 묘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윤리위가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분기점이 될 것이고 이후에 당내 역학 구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맞은편에 친윤계가 있고 거기에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있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기본 그 스케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좀 악연이 있던 사람들을 반대편에 묶어서 지금 전투 대형으로 지금 이제 만든 건데 이제 확실한 근거가 없죠. 안철수 의원이 윤리 전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보시고. 예,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윤리에 친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 한번 좀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그 윤리위가 그 지금 징계를 추진한 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윤리는 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이 기가 센 것 같고요. 이양희 위원장. 예, 그래서 그럼 원래 이준석 대표 치력 각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있으니까 이건 무시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심증.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윤리 지금 안건으로 계속 잡아두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경찰 수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좀 꼬인 것 같아요. 윤리위가? 네, 시간만 질질 끌게 되니까. 왜 꼬여요? 어떤 점에서? 다음 주에도 결론 못 낼 거예요 아마. 7월 7일인가 또 회의한대잖아요. 그럼 빨리 결론을 내줘야 어떻게든 당의 혼란을 지금 막을 수가 있는데 당의 혼란만 커지는 혼란 조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윤리위가. 7월 7일에도 결론 못 낼 거라고. 당연히 못 냅니다. 뭐 명백한 수사 결과가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김철근 정무실장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선언했잖아요. 20일 회의 후에. 그럼 그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핵심 쟁점은 이준석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시켜서 치력각서를 쓰게 했느냐 그렇죠. 이건데 이준석 김철근 연결고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건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되는 것이고 때문에 김철근 실장은 뭐 징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대표하고 무관한 징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너무 사법의 논리 아닌가? 예를 들어서 윤리위가 김철근 그 실장을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한다면 그 자체적으로 이거는 이준석 대표 연동된 걸로 정치적 해석이 사법의 논리가 아니라 당 대표를 징계하는데 물증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심증만 가지고. 그러니까 김철근 실장을 우회적으로 징계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 정치적으로는 근데 김 실장님도 그 각서 쓴 게 이제 그 투자 대상 병원이라는 분이 우리 당하고 관련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자도 많이 준다 그랬고. 근데 김철근 실장 그렇게 돈이 많나요? 아니 뭐 투자자들은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대선이 한창인데 지금 투자자 모으고 있나요? 대표 정무실장이라는 사람.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대선 때 당이 시끄러울까 봐 걱정이 돼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충정은 이해가 되고요. 근데 아무튼 명백한 물증 없이 당대표 징계하게 되면 그 원팍 뒤집어 쓴다 윤리위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 결정 못 내릴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그 주 50의 시간제 가지고 이게 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최종 입장이 아니네 뭐니 뭐 공식 입장이 아니네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그러니까 이제 검토 과정에 있는 것을 이제 최종 입장이라고 해석해서 청와대는 아직 최종 입장이 아니라 그랬고 이제 노동부는 이제 검토 방향, 검토 과정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 핵심은 청와대 참모들과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과 부처 간에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대통령 보좌를 잘 해야 된다. 그 출근길에 그 약식 회기는 어떻게 그 그러니까 유용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진정성은 충분히 저는 입증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페이스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매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뭐 반드시 매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루는 사실 매일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외국 순방 나가면. 순간 그때는 뭐 어쩔 수 어쨌든 현실적으로 매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페이스를 조절하고 또 정식 기자회견도 하고 또 부처랑 같이 또 합동 기자회견도 하고 다양한 형식을 띠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